안녕하세요, 한치영입니다. 자, 의학이론 오리엔테이션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늘 그렇듯이 제가 이제 기본기만 잘 마스터가 되어 있으면 자격증 시험에 이제 불합격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의학이론에서의 기본기 마스터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의학이론은 상해와 질병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상해라는 것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내 몸이 어떤 부상 등을 당하는 것이고, 질병은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안에서 발생되는 어떤 것들을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손해사정사로서 여러 가지 상해와 여러 가지 질병을 만나게 되는데, 그럴 때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그리고 공부할 때는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놔야 우리가 그 기본기를 마스터할 수 있느냐. 자, 보통은 이 5가지 주제를 가지고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일단 어떠한 질병이 예를 들어서 있다면 정의는 반드시 알아놔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이나 위험 요인, 위험 인자들 우리 손해사정사로서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환자가, 피보험자가 이러한 위험 인자들을 가지고 있다면 나중에 발병 확률이 높다. 그래서 손해율이 증가할 확률이 높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진단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왜? 질병이나 어떠한 상해나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사고가 났을 때, 즉 질병의 진단이 됐을 때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질병에 대한 진단 기준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손해사정사로서 또 알아둬야 되겠고, 자, 그리고 치료, 뭐 또 수술이라든가 어떤 약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보험금들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적절한 치료, 적절한 약에 대한 것이 처방이 됐고 시행이 됐으면 그럼 거기에 대해서 지급이 될 것이냐라는 부분들 알아둬야 되겠고,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합병증입니다. 합병증. 예후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아니면 질병이 발생했을 때, 또 그것에 이제 치료가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후에도 계속 남을 수 있는 장애라든가 예후들, 합병증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러면 이 사람은 치료 후에도 이러한 손해들이 연속적으로 또 발생할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보험금을 이런 식으로 산정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5가지 주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접근을 하시고 공부하실 때도 이제 정리를 해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무혈성 괴사라는 아주 대표적인 우리 의학이론에서 단골 손님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질병, 정확히 말하면 상해에 의한 합병증입니다. 이것을 좀 예로 들어보면, 자, 일단 의인은 무혈, 혈액이 부족해서, 혈액이 없어서, 혈액 공급이 안 돼서 그 부분의 조직이 괴사, 죽는 거예요. 조직이. 자, 위험 인자들 원인 한번 보면 보통은 뭐라 그랬냐면, 자, 상해가 발생했을 때 그것에 합병증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 이 고관절, 골반에 보면, 자, 골반이 이런 식으로 있고 여기에 허벅지 뼈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 자, 골반을 통해서 큰 혈관들, 신경들이 다 지나가는데 이렇게 이 대퇴골의 골두, 머리 부분으로 회선동맥이 이렇게 2개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 골두 부분에 영양 공급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대퇴골의 목 부분이 이렇게 골절이 발생을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자, 해부학을 일단 배울 건데, 해부학적으로 봤을 때 회선동맥이 이렇게 목 쪽으로 해서 골두로 들어가네. 그런데 만약에 목 부분이 골절이 되면 어떻게 된다? 골두 부분으로 혈액이 끊기는구나. 알 수가 있겠습니다. 혈액이 끊겨요. 혈액 공급이.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 부분이 혈액 공급이 안 되니까 괴사가 되겠죠. 괴사가. 그렇죠? 이것이 바로 무혈성 괴사입니다. 무혈성 괴사. 그렇죠? 그래서 상해의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합병증이에요. 그래서 위험 인자들, 환자가 이제 이 부분에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수술을 그럼 바로 해줘야 되는데, 수술을
우리 수술을 할 때는 전신 마취를 하죠. 근데 전신 상태가 워낙 불량한 겁니다. 아니면 굉장히 고령이거나 골다공증이 심해서 수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한 경우들도, 그러한 환자들도 위험 인자가 되겠죠. 고령이나 전신 상태 불량이나 뭐 심한 골다공증도 이 무혈성 괴사의 위험 요인들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런 환자들은 이러한 무혈성 괴사에 아니면 갖가지 이러한 어떤 혈액 공급이 안 되는 합병증이나 어떠한 질병들의 노출이 잘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험 요인 부분은 중요하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이제 진단으로 가보면 진단은 보통 어떻게 내리냐면 일반적으로 어때요? 의사가 진찰을 하고 어떤 증상들을 물어보고 직접적으로 관찰을 하죠. 그래서 크게 증상과 그런 다음에 증상이 이러니까 좀 의심이 되네요. 한번 검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증상은 쉽게 말해서 임상적인 증상들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검사가 이때 어떤 뭐 CT나 MRI 같은 영상 검사들이 되겠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증상은 임상적인 증상은 우리가 봤을 때 이 부분에 어떤 통증, 뭐 부종, 그렇죠? 뭐 여러 가지 거기 그 기능 변화라든가 아니면 골두가 괴사가 많이 되면 단축이 또 일어날 수가 있겠죠. 뭐 그러한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검사는 직접적으로 CT나 MRI나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그 부분이 아까 그렸던 부분이 골두가 없어져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초승달 징후라고 해요. 초승달 모양으로 이렇게 깎여져 있다 해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발생이 되면 이것은 무혈성 괴사다라고 진단을 딱 내릴 수가 있겠죠. 자, 다음 치료는 일단은 뭐 수술적인 치료 그다음에 뭐 약물적인 치료 여러 개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배울 거고 그리고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수술적인 어떤 방법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수술을 하면 안 되는 경우 이럴 때는 더 지켜봐야 된다. 어떤 상대적인 경우들 그런 것까지 다 우리가 공부를 해볼 거예요. 무혈성 괴사에서는 보통 이제 증상이 심하게 되면 그냥 여기에 관절을 새로 넣어줍니다. 그래서 인공관절 인공골두라고도 해요. 인공골두 치환술을 심할 경우는 해주게 되겠죠. 특히 고령의 노인인 경우에는 골다공증이 심하거나 고령인 경우에는 뼈를 어떻게 다시 맞추거나 아니면 일반적인 수술로는 완벽하게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예 그냥 인공적인 걸로 치환을 시켜주는 수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자, 그리고 합병증은 가장 뭐 대표적인 게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단축 장애, 인공 골두를 끼지 않는 이상은 단축 장애 뭐 올 수가 있겠죠. 뭐 그런 것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우리 지금 살펴봤을 때 해부학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 흔히들 의학이론은 암기 과목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어려워하시는데 사실은 암기 과목이 맞습니다. 어느 정도 암기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암기를 훨씬 쉽게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해부학입니다. 지금도 보면 무혈성 괴사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나중 시험 후반에 가면 노트를 정리해 놓고 그것을 이제 반복적으로 외우는 것을 또 훈련을 해야 되겠지만 처음에는 이 대퇴골두 부분의 어떤 구조라든가 해부학을 알고 있으면 자연히 의부터 합병증까지 쭉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서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되죠. 그럼 우리는 그것을 사실은 답안에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을 정리해서 꺼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해부학이 굉장히 중요하고 인체라는 게 사실은 다 그러한 어떤 구조와 원리에 의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해부학을 기본기로 해서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출을 보면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나왔냐면 자, 볼게요. 2017년도에 3번 문제인데 자, 25세 남자 환자가 축구하다가 회내전 상태로 손을 뻗친 상태에서 땅을 짚고 넘어지면서 발생한 극심한 수근부 통증 및 부종을 주증상으로 내원하였다. 엑스레이상 요골 원위부 골절과 원위 요척 관절의 탈구가 동반된 소견을 보였다. 자, 여러분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합니다.
자, 중요한 부분들을 보면 자, 첫 번째로 축구하다가 회내전이 된 상태를 써요. 그럼 회내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회전, 인체의 움직임에 대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회전하는 게 회내전, 바깥쪽으로 하는 게 회외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용어들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회내전 상태로 손을 뻗친 상태에서 땅을 짚고 넘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수근부, 손 부분이죠. 손 부분의 통증 및 부종을 주 증상으로 하였다. 일단 증상은 이 부분에 어떤 통증과 부종, 붓는 게 나타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엑스레이상의 요골 원위부 골절과 원위 요척 관절. 자, 그러면 해부학을 우리가 공부했다면 이 부분이 요골 원위부란 데가 어디구나. 원위 요척 관절 탈구라는 것이 무엇이구나. 원위 요척 관절이라는 게 어디구나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요골이라는 것은 이 우리 팔에 보면 뼈가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이 엄지 쪽에 있는 전완부의 뼈를 의미를 해요. 그러면 이 요골 부위의 원위부라는 것은 심장에서 먼 쪽이니까 이쪽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골절이 되고 원위, 즉 먼 부분의 요척관절. 자, 이거 진단명을 보는 방법도 우리가 그래서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요골 부분과 척골입니다. 즉, 이 팔에 뼈가 두 개가 있으면 이쪽이 요골이고 이쪽이 척골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관절, 요골과 척골이 맞닿고 있는 부분이 탈구, 빠졌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즉, 이 부분이 부러지고 빠졌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진단명은 무엇이냐? 진단명은 자, 여러 가지 진단명이 있는데 우리가 그 진단명 몇 개를 외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외우냐면 외울 때 이렇게 특징적인 부분, 요골 원위 요척 관절 탈구 나오면 딱 이 진단, 갈레아치 골절이라고 해요. 나중에 배우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켜서 이제 문제를 풀면 되겠어요. 그리고 뭐 여기에 각자 가장 적절한 치료 방법, 뭐 수술적인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체크를 해 볼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우리 아까 봤었죠. 그다음에 원인, 그렇죠? 증상과 어떤 검사했을 때 나오는 진단들 주어지고 그것이 무엇이냐, 진단명이. 이런 식으로 역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들. 그렇죠? 요즘엔 특히 이런 식으로 약간 어떤 사례 스타일로 해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해놔야 되겠다. 그렇죠? 아까 우리 챙겼던 5가지들, 의부터 합병증까지 해서 5가지들 이 안에 지금 다 들어가 있죠? 뭐 합병증만 안 나왔지만 합병증이 또 따로 나오겠다. 보면 2015년도 6번 문제입니다. 자, 75세 남자 환자로 자동차의 충돌 후에 우측 대퇴 경부, 허벅지뼈 이 부분 경부, 아까 그 부분이죠? 목 부분, 경부 골절이 생겼으나 전신 상태가 좋지 않아 수술이 늦어지기 심한 골다공증이 있는 상태다. 우리가 아까 체크한 것들이 사실은 다 나왔습니다. 그렇죠? 고령에다가 그렇죠? 대퇴 경부 골절에다가 전신 상태가 좋지 않아서 수술이 늦어지고 심한 골다공증이 있다. 여기서 예상되는 합병증 하면 바로 무혈성 괴사 떠올릴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수술적인 방법, 대표적인 거 인공관절 치환술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다라는 거. 그렇죠? 자,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은. 초반에 해부학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해부학만 철저히 해놓으시면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이유는 용어가 생소할 뿐입니다. 결코 이것을 꽈서낼 문제도 없거니와. 그렇죠? 큰 응용력을 물어보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해부학을 정말 여러분들이 좀 빠삭하게 해놓으시면 충분히 시간이 갈수록 사실은 의학이론은 고득점을 받기 굉장히 쉬운 과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다음 이제 질병 부분을 보겠습니다. 질병에서는 역시 볼까요? 자, 자궁경부암에서 발생하는 뭐뭐뭐 감염이 중요한 요인이다. 해서 이것은 자궁경부의 어떤 평평세포암 환자의 99%에서 발견되며 과정은 뭐 다른 것으로 보이지만 이렇게 해서 모두 세포암이나 선암 모두의 원인으로 밝혀져 있다. 즉 지금 중요 원인 물어보고 있죠. 인유두종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 그래서 이 중요 원인과 또 위험 요인 3가지를 쓰시오. 자궁경부암에. 그래서
뭐 자궁경부암의 위험 요인이라 하면 위험 인자들이라 하면 뭐 경구 피임약, 먹는 피임약 있죠? 먹는 피임약을 이제 드시는 환자라든가 거기에 이제 흡연까지 더해지고 뭐 이러한 것들 그리고 뭐 조기에 다수의 성경험을 겪은 사람들 통계적으로 이러한 사람들이 위험 인자를 갖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뭐 2015년도에 이제 10번 문제로 출제가 됐었는데 사실은 이 자궁경부암 그리고 어떤 유방암이나 여성 질환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꼭 매년 중요하게 매년 한 문제씩 해서 좀 중요하게 나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5년도 어떻게 보면 최근이라고 할 수 있겠고 사실은 또 최근이 아닐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시간이 없으신 분들 같은 나중에 다 정리를 해드릴 건데 시간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있다면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도 정리를 아까 5가지로 해서 당연히 공부를 그렇게 하시면 좋겠죠. 그런데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궁경부암이 뭐다. 그리고 위험 요인은 어떠한 것들이 있구나 정도로만 해서 보셔도 충분하겠다라는 거 그렇죠? 어찌 됐든 중요한 건 우리가 아까 봤던 5가지 그렇죠? 그 주제 안에서 다 나온다. 자, 그리고 이제 16년도의 10번 문제입니다. 자, 볼까요? 자, 고혈압은 세계적으로 높은 유병률을 보이는 만성 질환이다 해서 쭉쭉쭉쭉 뭐 일반적인 예들 나오고 결국 물어보는 것은 생활 습관 개선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일반적인 문제들이 심심치 않게 매년 꼭 한 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뭐 비만을 예방하는 방법이라든가 뭐 이러한 내용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정리를 해서 우리가 다뤄 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구조 원리를 기본으로 하고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나 파이널 가서 그것을 이제 계속 반복하면서 이러한 내용들까지 따로 정리를 해볼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 일반적인 내용이라 생활 습관 개선에 대해서는 오히려 너무 쉬운 문제라서 그냥 간과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막상 이 문제가 지금 10점짜리로 나왔습니다. 10점 문제라 하면 여러분들께서 받은 답안지 한 페이지 정도를 채우셔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막상 이것을 고혈압의 생활습관 개선을 채우라 그러면은 또 쉽지가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따로 정리해보는 시간 또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의학이론에서의 기본기는 과연 무엇인가? 역시 뭐였다? 해부학이었죠. 그렇죠? 인체 해부학. 인체에 어떻게 신경이 흐르고 어떻게 혈관이 흐르고 어떻게 구성이 되었고 어떤 원리로 돌아가느냐만 사실 알고 있으면 나머지 것들은 그것을 내가 정리를 해서 반복적으로 보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큰 응용력을 물어보는 시험은 아니다. 다만 내가 생소하기 때문에 좀 공부하기 어려운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히나 상해 같은 경우에는 이 혈관이나 이 혈관이나 신경의 어떤 구조 부분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왜? 내가 여기가 부러졌습니다. 골절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로 통하는 신경과 어떤 혈관을 알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통하는 신경을 알고 있다면 여기가 상완골에 간부가 골절이 됐으니까 이쪽으로는 요골신경이 흐른다. 요골신경은 엄지 쪽에 있는 뼈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 신경이다. 그러면 이 신경은 이쪽 부분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감각 이상이 생길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겠죠. 굳이 모든 진단명을 우리가 사실은 모든 진단명에 대해서 증상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외울 수도 없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해부학을 딱 알아놓고 있으면 어떠한 문제, 어떠한 상병명이 와도 내가 기본적인 내용들은 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해부학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러한 내용들을 이 5가지 틀 안에서 정리를 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강의 과정은 지금 말씀드린 이 기본기를 3단계에 걸쳐서 여러분들께 강의를 보시는 것만으로 계속 자연스럽게 반복을 시켜 드릴 거예요. 그래서
기본 이론 과정에서는 이제 첫 번째 설명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서머리, 요약을 또 한 다음에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리뷰하는 과정을 거쳐서 3번 반복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나머지 문제풀이와 파이널 요약 정리 과정까지 해서 총 6번을 여러분들은 강의를 보는 동안에 자연스럽게 반복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이 이 의학 이론에 대한 기본기를 완벽히 마스터하고 어떤 이 과정 속에서 이제 문제풀이 과정 속에서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답안에 표현하느냐, 그리고 답안에 빨리 쓰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러한 것들까지 실전적인 내용들도 좀 다뤄볼 거고, 마지막에서는 이제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 쭉 다시 순서 그대로, 왜? 우리는 항상 그 틀 안에서 공부를 해야 우리가 정리해 놓은 처음부터 시작한 틀 안에서 반복적으로 해야 더 잘 외워지겠죠. 그래서 똑같이 하지만 좀 더 빠른 속도로 중요한 것 해서 요약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강의를 보는 것만으로도 좀 반복이 되고 외워질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네, 이것으로 이제 의학이론 오리엔테이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